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복지정책론 드디어 마지막 주 강의입니다. 자, 14주차까지 모든 진도를 나가고 이제 15주차 강의를 학교 측에서는 동영상을 15주차에도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주차 동영상은 뭐 제가 따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출석을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 14주차, 15주차 영상을 살펴보시고, 15주차 영상은 그냥 우리 기말고사 범위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지만 중간에 이렇게 영상을 제가 끼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이 교재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강의 1, 강의 2, 강의 3 그걸 중심으로 그냥 쭉 내려서 이렇게 순서대로 들으시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미리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학교 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종이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시고 중간고사 때처럼 같은 요령으로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학교 측에서 뭐 여러분이나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면 그때 또 제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 없으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과 방향인데 사실 좀 옛날 얘기예요. 지금 이 책에 나온 얘기는 좀 옛날 얘기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겪어야 될 얘기를 좀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디냐면요, 431쪽에 자,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는 맨 아래 문단입니다. 자,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는 장애인, 뭐 학대 아동, 약물 중독, 문제가 있는 어떤 사회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어떤 유형을 나눈다기보다는 이제는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또는 한국 사회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이긴 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배제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외된 계층,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자, 432쪽에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장기 실업, 청년 실업, 인종, 이민 문제도 자,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장기 실업이라는 뜻은 우리가 노인 실업, 자, 어르신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마땅히 일할 거리가 없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이런 경우도 바로 장기 실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년 실업은 정부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청년 실업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그냥 뭐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거나 꾸준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또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청년 실업을 아주 넓게 보면은 일을 좀 했다가 그만뒀다가, 일을 했다가 그만뒀다가 하는 이런 청년 실업까지 합하면 아주 넓게 보면은 한 150만 명 정도로 보고, 좁게 보면은 한 4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인종이나 이민 문제까지는 아직까지는 대두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가 엄연히 이제 다문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는 상태거든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28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자, 이제 적법한 이민자가 있고, 자, 불법 체류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 우리나라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국제 결혼이 뭐 이제는 뭐 낯설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녀, 가족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뭐 이렇게 신청 유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족의 유형이 참 다양하잖아요. 뭐 1인 가구부터 혼자 사는 사람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이제 복잡한 게
외국인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이제 국가장학금 대상이 될 때 이 가족의 유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가족의 유형, 그 다음에 그 삶의 유형이 참 다양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33쪽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책이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그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강의 자료 2번을 보시면은 국민이지만 자, 소득이 낮거나 기존 사회에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 즉 동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인종, 이민 등 광범위한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자, 최근에는 이제 난민 문제, 뭐 다른 말로는 특별 기여자 입국이 있었죠. 저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모시고 온 특별 기여자, 자, 그분들이 지금 이제 울산에서 아마 살고 계신 걸로 아는데, 자, 나름대로 또 대한민국 사회가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따뜻하게 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살기가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그 일단 치안 문제가 상당히 안정적인 나라고, 뭐 24시간 본인이 돈만 있으면, 본인이 아프지만 않으면 24시간 뭐 배달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편의점을 갈 수도 있고, 식당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그 저숙련 근로자 있죠. 그러니까 금방 배워서 금방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아직까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본인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자, 뭐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디냐면은, 자, 여기 434쪽과 435쪽에 보면은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런 거를 이제 그 봤을 때 특히 434쪽에 한국의 사회적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이고, 그 강의 자료의 3번을 보시면은, 자, 이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와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자, 사회적 유대감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자료에 동화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민자들에 대한 이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제 정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새는 이거를 뭐 대놓고 추진하는 정부는 없어요. 자, 이민자가 오면 방해하고 확대하고 무시하고 쫓아내려는 게 이제 배제 정책이고, 동화 정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왕 왔으니 잘 살자라고 하는 거, 이게 동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문화 축제도 하고, 뭐 외국인 축제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요,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에, 자, 충남 천안시의 그 흠타령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세계적인 그 어떤 축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지구촌 그 문화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그 동화 정책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시청광장과 광화문 광장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외국인 그 음식 같은 거 이제 뭐 전시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동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12월 31일 날 서울 보신각에 제아예종 이제 타종을 하는데, 이게 타종할 때 한 10만 명 정도가 모여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그 텔레비전에서 보는 이제 그 화면에는 얼마 이렇게 잡히질 않는데, 실제로 가보면 한 10에서 13만 명 정도가 보신각 사거리에서 이제 제아의 종소리를 이제 듣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다 가고 한 20-30분 정도면은 다 이제 인원이 빠집니다. 빠지고 나서 나머지 남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 사람들끼리 모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미국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화 정책, 나름대로 그 나라도 새해가 되면 뭔가 의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그래서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참 재밌게 알아서 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은 이게 동화 정책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나오지가 않지만 배제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배제 정책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이제 쉬운 게 너희들끼리 모여 살아. 그러니까 뭐 특정한 국가 사람끼리, 야, 너희 그냥 저 동네에서 나오지 마. 뭐 또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야, 이제 너희도 마찬가지. 너희도 거기 모여 살아. 거기 그냥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배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인종 문제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저 국가적인 그 주제가 되었던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암암리의 배제 정책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그 거리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 동네에서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동화 정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435쪽에 뭐 여러 가지 뭐 보편적 복지를 한다. 그 다음에 배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배제가 가속화되면은 고립도 깊어지고 결국엔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뭐 폭력 시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점령한다든가, 기존 사회 질서를 이제 그 무시 또는 자 이거를 이제 그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회적 배제가 가속화되는 것을 정부 그리고 그 원래 그 나라 국민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를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갈등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그 사회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데 뭐 정부라든가 개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 단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